자, 조금 전 뉴플리 방송하는 과정에 음향 상태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오늘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선관위가요, 지난 속구리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혜 채용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제 우리가 아빠 찬스, 아빠 친구 찬스 등등 얘기했는데 여기에 글쎄요, 이게 맞나요? 형아 찬스 의혹까지 있어요? 네, 이번에는 아빠 찬스, 아빠 친구 지인 찬스가 아니라 형아 찬스입니다. 아하. 사건 내용 좀 설명해 드려보자면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역선관위 사무처장 현재 2급입니다. 이 A씨의 동생이 지금 현재 지역 기초선관위 주무관, 그러니까 6급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당초 2014년도에 이 동생은 이번에도 경력입니다. 경력직 8급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당시 형은 이제 4급 서기관이었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그래도 일반적인 채용 절차라고 본다면 문제는 굉장히 고속 승진에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8급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바로 이듬해 7급으로 승진을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승진에 걸리는 시간 8급에서 7급을 올라가는데 평균적으로는 5년 1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1년 일하는 이 장기간 동안 승진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선관위 발표를 보니까요, 이 아빠가 직접 인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딸을 추천한 경우도 있더군요. 자, 이번 선관위 사태를 보는 국민들, 와, 세상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공분이 일고 있는데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어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요, 관련자들을 수사 의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감사 결과 다 밝히지 못한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 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내부 비리에 대한 상시 감시와 견제를 위하여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지금 재단 입장 마찬가지 표명은 별도로 안 하시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아직 사퇴 계획은 없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제 노태학 위원장이 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의문이 남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아빠 찬스 통해서 특혜 채용자, 지금 아직까지 뭐 의혹이라고 치자고요. 그렇죠. 그 분들은 지금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좀 조치는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내 아빠가, 내 형이 어떤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동일 직종에 근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긴 아니죠. 다만 이제 오비일학이라고 하잖아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진다. 네. 내가 의심을 받을 행동은 애초에 조심하고 하지 말자, 이런 속담이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의혹만 남아있을 것이지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것은 아니고요. 네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채용에 있어서 청탁이 있었는지 비리가 있었는지가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식을 통해서 채용된 이 특혜를 받다고 의심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근무를 사실 막을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지금 본인들이 뭐 자진해서 회사를 나간다거나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주 초기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요,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공정과 준법의 대명사가 되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흔히 말하는 아빠 찬스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에 청년 세대가 너무나 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관위 사태의 본질은 고위 직원이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넘어 선관위판 엄서제라고 할 정도의 불공정한 경력 채용 제도가 버젓이 시행되어 왔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현정 의원님, 민주당도 뭐 국정조사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고 노태학 위원장도 국회 조사는 따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감사원의 감사는 거부하는데 유독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감사원 감사 대상에 보면 감사원이 이제 회계 감사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렇죠. 부처라든지. 근데 선관위가 이제 이게 헌법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무 감사는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이 선관위는 자기들 자체 감사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법을 따질 수 있는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비위가 벌써 처음에 4명, 그다음에 10명, 지금 또 이거다 형아 찬스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선관위가 그동안 이게 1963년도에 생겨났는데 그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일체 외부적인 어떤 견제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이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직이고 비상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노태학 위원장도 뭐 한 번 회의할 때 오고 내부 사정을 잘 모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감사 원인 자체가 굉장히 이런 비리가 있었고 그동안 처음에 출발할 때는 뭐 300명을 출발했는데 지금 3,000명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규모도 커졌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단순히 이 전수조사로만 밝혀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면 저는 감사원이 스스로 선관위가 스스로 저는 감사원 감사를 저는 자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국정조사 이야기하지만 국회의원도 국정조사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뭐 몇 번 질문하고 뭐 거기서 그냥 논쟁하다 끝날 문제거든요. 오히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지금 형아 찬스가 있는 것인지 아빠 찬스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승진 문제에 있어서 감사원 같은 경우에 보통 직원들요 9급에서 7급 가려면 한 10년 넘게 걸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맞아요. 4년 하면 다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면에서 지금 노태학 지금 위원장이 이 사태를 저는 굉장히 좀 나이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들이 자처해서라도 일단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국민들 앞에 의혹이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좀 공개하는 저는 그런 어떤 대대적인 계획이 있지 않고는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자, 박준일 부장님. 지금 권익위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임기가 6월 27일 이달 말까지인데 과연 지금 한 달도 안 남은 기간에서 뭐 거의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신뢰성 있는 조사 결과 내놓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의문 부호는 들긴 하거든요. 아니 전현희 위원장이니까 오히려 더 믿을 만한 거 아니에요? 현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아니니까 더 훨씬 공정하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권익위는 원래 이게 이제 부패방지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부패한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그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죠. 수사를 받아야 이런 생각이 들고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아,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이제 선관위 담당한 일을 좀 해봤었는데 네. 프랑스 선관위원장은 선관위가 제가 문 똑똑 두드리면 선관위원장이 나와서 맞아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선관위가 이렇게 비대해진 이유가 과거에 이제 군사정권 시절에 이 그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관권 선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적으로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선관위를 키워놨는데 지금 공직자들이 이 뭐 현 정부라고 해서 관권 선거 하자고 해서 동의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선관위가 이렇게 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조직만 있고 선거 때 공무원들이 파견 나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한 조직을 가지게 됐는데 이 비대하고 특권이 만들어진 계기는 뭔가 하면은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짬짬이가 이루어집니다. 선관위를 감시해야 되는 게 국회인데 그렇죠. 선관위가 또 정치인들을 감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호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선관위가 조직을 키우고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국회가 눈 감고 있었던 겁니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뭐 국정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선관위를 축소시키는 문제. 아하. 그리고 뭐 헌법 개정이 가능하다면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선관위가 헌법 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까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에 이 선관위에서 신뢰, 쇄신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의문 부호가 붙죠. 이 의문 부호를 느낌표로 바꿔야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